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던 때를 꼽아라 그러면 역시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맞아요. 가족과의 시간, 네네. 또 가장 잘한 일을 꼽아라 하면 자녀를 잘 키운 일이다 말씀하시는데 유선 씨는 어떠세요? 정말 잘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요? 제일 행복할 것 같은데 쉽지 않으면서도 이게 제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점점 하나님이 아이들을 키우시는구나 하고 느낄 때가 맞아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키운다고 착각을 하지만 나중에 보면 역시 네. 하나님이 키워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초대한 분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10명의 아이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와 대단하신데요. 예. 무려 10명의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우신 한연희 집사님을 모시고 집사님의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예전에 어르신들은 자식 키우는 거를 농산일에 비교하셨어요. 네. 농사가 중요한 일이어서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면서 그만큼 힘들다 하셨는데 10명을 입양하신 겁니까? 자녀가 10명 있고요. 네네. 한 명은 제가 낳았습니다. 9명이 입양인 거죠. 네. 그러면 몇째예요? 낳은 아이는? 첫째 아들이 기고요. 네. 둘째부터 8번째까지 아들이고 9번째, 10째가 딸이어서 예. 팔남 이녀의 엄마입니다. 팔남이네요. 예. 지금 저 사진이에요? 가족 사진이에요? 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 네. 어릴 때 찍었던 가족 사진이고 이게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네, 네.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 가족 사진 찍기도 어렵더라고요. 아니 아이들 셋만 돼도 찍기 어려운데 예. 10명인데 찍기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 왼쪽 큰 사진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진 저희 그 남편 사진.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만 해도 건강할 때여서 이렇게 좀 예, 몸이 나갔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첫째 아들, 네. 이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여기는 빠져 있어요. 그래요? 예, 7, 8, 9, 10. 우리 며느리 이렇게 며느리까지. 예, 그렇군요. 여기 이제 애들이 6명일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예. 여기 위에 사진은 우리 첫째, 9째 딸이 오던 날 저희 남편이 젖병을 물리고 이렇게. 아니 근데 입양을 하시는데 보통 아들 힘들어서 잘 피한다고도 하시는데 어떻게 아들만 그렇게 많이 입양을 하셨어요? 예, 어떻게 입양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자녀 낳는 것도 예. 마음대로 안 되지만 네. 입양도 잘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자녀가 필요해서 했다기보다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이 남자애들을 좀 꺼리시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많이 오게 됐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첫째 아드님은 우리 집사님의 아드님이고 네. 낳은 아드님이고 둘째 아드님은 여기 둘째 아들이 어떤 일 해요 지금? 지금 체육관 관장이에요. 그래요? 태권도 사범이죠. 예. 성격은 어때요? 굉장히 좋아요. 옆에만 있어도 따뜻한 아들이에요. 네. 원래 이렇게 둘을 키우고 싶었어요. 누구나 아들, 자녀 키우면 둘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초보 엄마여서 예. 이렇게 만족스럽게 키우지를 못하고 그렇군요. 욕심도 많이 내고 그러다 실패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한 8년 정도 있다가 두 번째 그렇군요. 입양을 하면서 셋째가 된 거네요. 예, 지금은 이제 걔가 6째가 됐어요. 그래요? 두 번째 때 6개월짜리 예. 남자애를 입양을 하고 우리 부부의 인생이 다 바뀌게 된 거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입양을 했을 때는 누구나 아마 입양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네네. 내가 낳은 자녀와 좀 다르게 이렇게 차별을 하면 어떻게 하나 네. 뭐 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10년 동안 계획을 했다가 자녀를 입양했는데 7살짜리 남자애를 입양을 했어요. 네. 제일 처음 입양한 그래서 아들이요? 정말 내가 얘를 뜨겁게 사랑할 거다. 내가 얼마나 원했던 앤가 그랬는데 입양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으로부터 이렇게 밀어내는 게 있어요. 저는 애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제 안에서 이렇게 아주 미묘한 차이를 느껴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근데 8년 정도 있다가 네. 6개월짜리 남아이를 입양을 했는데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그 아이가 제가 난 아이보다 더 이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뭐 있어요?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달랐을까? 예. 보니까 제가 7살 때 입양한 아이는 7살 때까지의 스토리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교감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살짝 의협심이 있었어요. 너 우리 같은 부모를 7살에 만나는 거 정말 행운이야.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넌 그걸 충분히 감사하게 여겨야 돼. 이렇게 예. 생각을 했는데 6개월짜리 남자아이를 입양을 해서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오묘할까? 생명은 정말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첫 번째 입양한 아이의 7년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네네. 너무나 소중했었구나.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우리 요 아이가 우리 인생을 다 바꿔놨죠. 요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든 환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네. 필요한 아이들이 발생했다. 니네 어떻게 할래? 이래가지고 결국은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여서 아이고, 대단하셨어. 근데 원래 깐난애기가 아니고 오히려 형들이 들어오게 된 거군요. 그렇죠. 네. 뭐 입양을 갔다가 파양돼서 온 아이, 예, 예. 장애가 있는 아이, 뭐 어떻게 형제, 뭐 이런 아이들이 오게 되다 보니까 무려 9명이나 오게 된 그랬군요. 거죠. 네. 애들이 다 개성이 다르죠? 7빛깔 부지개라고 정말 다 달라요. 예. 그 10명의 아이가 한 집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예, 제가 2010년도에 뇌경색을 알았어요. 예.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3명, 4명씩 한 방에서 지내고 네. 집중해서 작은 집이 아니었는데 우리 부부가 제일 작은 방을 쓰면서 아이들이 늘어났는데요. 그때 제가 뇌경색을 앓게 되면서 예. 이제 투병 생활을 하고 2013년도에 제가 낙향을 하게 됐어요. 이천으로. 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대학생 이상은 전부 다 이제 레슨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대로 다 거주지를 옮기고 옮겨지고. 흩어지고 예, 예. 이제 대학생 이하 5명만 저한테 와서 지금은 또 이제 다 대안학교를 가든지 전국에 다 아이들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요? 2명, 3명씩 형제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죠. 네네. 집사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이천에 있어요. 이천에 계세요. 그럼 예. 지금은 자녀분들 같이 안 계시고요. 주말에만 주말 만나고 방학에. 이렇게 제가 서울에 오면 이제 이제 아이들끼리 만나서 같이 예. 식사도 하고 그러죠. 그 궁금해져요. 점점 더 얘기가 그러니까요. 예. 궁금한 게 점점 많아지는데 집사님 인생 사진을 보니까 역시 뭐 입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예. 처음에 입양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 결혼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떤 청년이든 하나님한테 내가 무엇을 드릴까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선교사잖아요. 네. 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랬는데 우연찮게 정말 멋진 남자가 나타나더니 절절절절 쫓아오더니 어느 날 청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인물 빼어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네. 사진이 사람을 작은데도 네. 빼어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결혼도 탐이 나고 놓치기도 아깝고 네네. 근데 내가 또 이제 선교사로 간다고 또 기도도 해놨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는데 이 영빨이 좀 딸린지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막 읽었어요. 그런데 그때 고아라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고보서 1장 28절에 봤더니 네. 온전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라는 구절에서 제가 딱 했어요. 고아 아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입양이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TV에서 봤던 기억이 났어요.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양을 안 해서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근데 네. 그때 약간 마음이 안 좋았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내려가서 이 사람한테 결혼을 하고 한 아이를 낳고 입양을 하겠냐 해서 하겠다고 하면 주님이 보내신 배우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좋지 못할 게 뭐가 있어 해 막 이러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어머 하나님이 보내신 배우자구나. 예. 이서 결혼도 하고 됐죠. 우리 남편이 뺀질뺀질하면서 뭐 애가 뭐 그냥 키워줘 준비를 하고 와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때를 미루더라고요. 입양을요. 예. 그랬는데 그때 우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분명히 대답하지 않았냐. 그때 우리 남편이 아니 바보야.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그렇죠. 무엇을 거절하겠냐. 그럼, 그게 나쁜 일도 아니고 네. 할 수 있으면 좋고 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이혼하겠나? 이런 가벼운 마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7년 맞게 터울이 걸린 거군요. 그래서 10년 정도 걸렸는데 제가 한 7년 정도 지났을 때 하루 이렇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그걸 알았어요. 이상하다. 입양하고 결혼하고는 너무 무관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아무 연계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죠, 예. 그때. 그리고 제가 고아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나 고아를 본 적도 없는데 고아를 그냥 머릿속에서만 상상한 거죠. 그들의 네네. 고통이나 이런 걸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구나라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고아를 만나는 거는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네. 그래서 114로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예. 고아원에 갔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봤죠. 우리 남편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를. 같이 가셨어요? 그래서 매주 우리 남편이 회사 사람 데리고 가서 거기서 뭐 도배도 해주고 페인트 칠도 해주고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마음이 움직이겠구나. 그랬는데 저는 갔다 오면 올수록 너무 고통스러운데 우리 남편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당신은 느끼는 거 없어? 그랬더니 아무 감흥이 없대요.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 갔다 오면 우리는 즐겁게 놀다가 돌아갈 집이 있는데 네. 저 아이들은 그냥 저기에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 우리가 꼭 이래야 되는가? 막 이런 갈등이 생기면서 우리 남편이 이제 한 날 가서 그중에 제가 제일 작고 혼자 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아이를 후원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좀 입양하면 안 되겠냐. 우리 남편이 이렇게 물어봐 준다고 하다가 그 아이를 긴 휴가를 받아서 저희 집에 오게 된 게 첫 번째 입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입양하게 되면 집사님 원래 또 아드님이 있었잖아요. 그 아드님하고도 어떻게 뭐 좀 설득을 하거나 그쵸. 얘기를 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첫째가 안 좋아할 수도 어떻게 있잖아요. 하셨어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래요? 둘째를 입양을 하려고 불임 수술을 했어요. 왜냐하면 애를 셋 키우는 건 상상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네네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나 결혼할 때 이렇게 패백할 때 대초 밤 던져주잖아요. 그거는 예. 시부모님이 너는 아들 딸 낳고 잘 살아라 그렇게 허락해 주는 거잖아요. 축복하는 거죠. 네. 네. 아들 딸을 낳는 문제만큼은 부부의 권위라고 전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있는 자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너의 동생이 곧 올 거야 정도는 뭐 태어나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녀가 올 때마다 우리의 큰아들은 반대하지 않아요. 부모의 권위에 도전할 수는 없다. 내가 네네. 효도는 못할 망정.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 문제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하죠. 자식을 만드는 건 부모의 권리다. 그러네요. 권이고 권리다. 시부모님한테도 입양할 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네네. 그것도 이미 허락 받은 거죠. 시부모님한테는 허락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근데 갈등 사실 시댁에서 또 허락 안 하시는 집이 많죠. 시댁이 무슨 관계 있어요? 우리 부부가 입양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애는 이제 같이 살아야 되니까. 네. 근데 그 다음에 애가 둘, 셋이 있었어요. 예. 다음에 그 다음번 아이를 입양할 때 예. 애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나요? 그러면 하죠. 그런 설명은 필요한 것 같은데 허락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허락은 아닌 거죠. 예, 예. 그리고 부모님들은요, 굉장히 완강하세요. 그래서 반대를 하다가 부딪혀서 입양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 그리고 시부모님 갈등도 반대 많으실 것 발생하고요. 같아요. 저희 네. 부모님도 첫 번째 엄청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다시 보냈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제가 부모님한테 이런 설명을 했어요. 부모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고아였고 그래서 신분이 마땅치 않아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면 그걸 걱정하신다면 그렇죠. 저희 집으로 입양했을 때 범죄자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아주 고강도의 범죄자가 될 아이라면 우리 집에 와서 경범죄 범죄로 감소시킬 수는 있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외면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봐도 나는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성장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분노를 품고 있는 아이로 그냥 자란다면 그 불특정 다수가 당신의 손자를 피해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손자가 살 미래를 밝게 해주는 것은 그 아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겠냐고. 근데 우리 아버님이 3일 정도 고민을 하시다가 승낙을 해주시고 노력도 많이 하셨죠. 네.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딸이니까 딸이 고생의 길로 가는 것 같으니까 걱정인 거지만 예. 결국은 굉장히 좋아하고 대견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역시 내 딸이다. 그 몇십 년 후에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을 니네가 해서 나는 너무 감사하고 그랬을 것 대견하다 같아요.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한국 사회에 있는 그 입양에 대한 그 네. 부정적인 말들이 있죠. 그렇죠. 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뭐 예.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로 주변에서 말리거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제가 90년도에 입양했는데 네. 그때는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글쎄 다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네네. 굉장히 큰 사고를 친 것처럼 저를 대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기가 생겨서 이 아이를 잘 키워봐야 되겠다. 이런 오기도 생겼었죠. 네네.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져서 이 아이가 절대적으로 나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네네. 보여줘야지 그랬는데요.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자식을 입양한 것도 아니었고요. 엄마가 되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랬는데 한 10여 년이 흐른 후에 얘가 고등학교 때 밖에 나가더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밤늦게 한 새벽 2시쯤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이가 술을 먹고 누군가를 때려서 경찰서에 있으니까 빨리 경찰서로 와라. 네. 그러는데 잊고 살았는데요. 그때 경찰서로 막 갈 때 차 안에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평소에 말했던 이야기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바로 이 순간인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두 부부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을 꺼내면 울 것만 같은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를 갔어요. 갔는데 조사원 앞에서 우리 아들이 지금도 작지만 그때도 굉장히 작았어요. 아주 작은 애가 있는데 웅크리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이렇게 피도 좀 묻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의 엄마로 이곳에 불러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저 아이가 만약에 불러올 부모가 없었으면 저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냥 소년원이나 이런 데로 가고 또 나오면 갈 곳이 없으니까 생계형 또 범죄를 저질렀고 그랬을 텐데 저희가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도 가만히 앉아있더니 벌떡 일어나서 애한테 가더라고요. 전 평소에 우리 남편 모습이 막 떠올랐어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편의 모습이 이런 거죠. 뭐, 이 자식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지금은 아니야. 더 초라하게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 어깨를 딱 잡더니 이거나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책임져 줄게. 우리 남편도 동일하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 내가 저렇게 멋진 남자랑 결혼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아이는 누구예요? 이 아들이에요. 근데 태권도 하는 운동한다는 아이, 아들. 네. 그랬는데 얘가 체대를 갔어요. 네. 체대를 갔더니 얼마나 선배들이 술을 먹여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들어오는지 늘 아주 근심거리였죠. 하루는 술을 먹고 들어왔어요. 문을 열면서 내가 남편도 술 안 먹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그러면서 문을 열어줬는데 이 아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엄마 불러요. 이리 와봐. 그러면서 여기 앉아보라고. 전 덜컥 겁이 났죠. 어머 얘가 이런 수주정도 하나 봐. 나 어떡하지? 주사하면 어떡하지? 이러고 앉았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그때가 생각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경찰서에서 다 책임져 줄게 그때. 이렇게 할 때 내가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랬겠어. 달깃돈 같은 눈물을 첨벙첨벙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는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나오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내가 잘 키워보려고 지한테 투자한 돈이 얼마고 애쓴 게 얼만데 네. 나한테는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하더니 지 아빠가 위기에 있을 때 이렇게 격려해 준 거를 이 아이가 다 기억하고 있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감동적이네요. 알았어요. 아, 자녀라는 게 부모 자녀 관계에서 꼭 좋을 때 감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예, 꼭 뭐 물질적으로 많이 해줘서가 아니라 위기라고 느꼈을 때, 네. 그렇죠. 아무도 없다고 네. 느꼈을 때 내 손 잡아준 사람. 그러니까요. 그 기억이 지금은 이 아들이 그냥 존재 자체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그 아들이 처음 왔을 때 7살에 와서 사실 미운 7살이잖아요. 예. 예, 와서 그때 갈등이 막 있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상처 그때까지 있던 상처와 또 와서 갈등이 있던 그런 게 회복되는 그런 뭔가의 시간이 필요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아이를 지금은 다 이해가 돼요. 그 네. 이후에도 큰이들이 왔었는데요. 그 아이들은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될 준비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 아이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취향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보다는 거짓말하는 게 더 쉽고 솔직하기보다는 감추는 게 더 쉽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도벽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견디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네. 키가 작으니까 제가 우유를 꼭 먹으라고 이렇게 해주면 안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근데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 보육원에 있을 때 일하는 아저씨가 막걸리를 이렇게 조금씩 줬는데 그게 너무 먹어보라고 할 때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유가 막걸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네. 그걸 몰랐던 거예요. 네. 그리고 목욕에도 목욕물에 떼워서 저는 이제 어떻게든지 예쁘게 보이려고 막 뜨거운 물에 갔는데 얘가 목욕을 많이 안 했던 애라서 조금만 뜨거워도 따끔따끔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네. 그걸 충분히 이해를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갈등이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한 몇 년간 힘들고 공부도 저는 막 잘 가르치고 싶은데 예. 얘는 안 하니까 늘 잔잔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보통은 그 입양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숨기고 키우는 네. 경우가 많은데 다 공개적으로 9명을 다 공개한 거죠. 네. 너희들은 다 내가 키워준다. 그 부모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6째 아들이 굉장히 보고 싶어 했어요. 엄마를. 그래서 연락을 네. 했죠. 생모한테. 처음에는 사진이 보내왔어요. 예. 사진을 봤던 날 얘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거실 가운데다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초상권도 있는데 이분을 보면 어떡하나 싶은 초바심이 나는데 우리 아들은 막 집 가운데다 놓고 너무 좋아하면서 그 다음에 또 만나고 직접 보고 싶다. 그래서 직접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참 용기 있는 분이어서 감사한데 만나면서 그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하면서 어이 가짜 엄마 나 오늘 진짜 엄마 만나러 가고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여기 강사하고 뭐 사회활동을 했다고 그래도 가슴이 철렁 내리면서 그렇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요, 가짜 그래서 엄마. 내가 나 진짜야. 그랬더니 너 입은 옷 누구 거야? 누가 사줬어? 너 아플 때 누가 병간호를 해줬어? 너가 뭘 잘하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 그거 엄마가 진짜야.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조건을 내걸면 내걸수록 너무 구차스러운 거야.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아들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 태어나게 하진 않았잖아. 그래서 알았죠. 태어나게 해야 애들이 진짜라고 여기는구나. 그런 건 아니야. 그것도 진짜고 나도 진짜야. 그러면서 가게 됐죠. 갈 때는 제가 열등감에 사로잡혔었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들은요. 저의 단점을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 엄마 단점이 잡히지 않은 상태고 그렇죠. 네. 전 단점이 많이 네. 잡힌 상태니까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연령 차가 15년 차가 나는 거예요. 그 젊음을 젊은 어떻게 엄마. 버틸 수 있겠어요. 그 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랬어요. 가서 둘만의 시간을 달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지. 막 이렇게. 그리고 막 끌어안고 울면 어떡하지? 막 이런 잔 걱정이 많았죠. 네. 딱 자리에 갔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설레게
기다리는 그 생모가 딱 오자마자 제 뒤에 딱 숨더니 자기 필요한 것만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남편이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민망하니까 너가 그렇게 원하던 엄마고 물어볼 거 많다면서 왜 이렇게 숨고 이러냐 그랬더니 나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얘가 두려웠던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엄마라고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거기까지는 몰랐죠. 네네. 그리고 차에 탔을 때 우리가 이제 막 자신만만해서 이긴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우리 부부가 얘 언제 또 만나지? 막 했더니 우리 아들이 나 또 만나야 돼? 한 번 만났으면 됐잖아. 그래요?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살 때예요? 9살 때. 그러더니 얘가 집에 와가지고 서서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 엄마가 나랑 둘이 있다가 내가 여기 왔으면 그 엄마 혼자 있겠네. 그럼 그 엄마 여기 데려오면 안 될까? 같이 살고 싶다. 이런 네네.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혼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아기는 낳았냐? 어떻게 지내냐? 그 집에 가보고 싶다. 그러더니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다시 만나고 싶다고.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자신감이 생겨서 그분한테 내가 그분이라면 어떤 게 제일 궁금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걔가 사는 방을 가장 보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분더러 우리 집으로 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애 방에서 둘이 대화를 나누라고 그렇게 시간을 주고 밥을 해다 드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1시간쯤 있다 가시면서 문자가 왔어요. 아이한테 사과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막 왔는데 우리는 얘 기분이 뭘까 막 또 막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어땠는지 말해봐 막 이랬는데 우리 아들이 나 좀 들어가서 잘게 피곤해. 그랬더니 그날 밤에 밤새껏 울고 아침에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왠지 모르지만 내가 밤새껏 울었노라고. 그래서 제가 그 엄마한테 얘가 결혼할 때는 꼭 와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리고 나서 연락이 끊겼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되었고요. 더 이상은 그렇죠.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생모와 그 근원적인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거 그렇죠. 참 중요하다. 이런 오히려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짜 엄마에 대해서 또, 또 신뢰가 갈 것 같아요. 나를 키워준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가. 예. 그렇잖아요. 예. 날 낳아준 사람도 입장이 안 되니까 나를 버리게 됐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를 걷어서 키운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알아서 또 고마워할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 생모에 대해서 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네. 우리 큰딸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혼모? 아니 미혼모가 어떻게 얘기를 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미혼모도 낳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얘가 한날 이런 얘기를 해요. 요새같이 낙태하기가 얼마나 쉬운 세상에 예. 10개월을 나를 품었다가 낳아주신 그분은 정말 용기 있는 분이라고. 그리고 입양 기관을 찾아서 나를 이렇게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도 네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자기는 꼭 만나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잘 컸으니 나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네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장이 되는군요. 근데 이제 집사님 그 아이들 키우면서 좀 감동적이기도 한데 네. 그 경제적인 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러니까요. 공부도 시켜야 되고 예체능도 먹여야 막 되고. 하고. 예. 저희 남편하고 제가 처음 입양할 때만 해도 30대였어요. 예. 우리는 건강했고 둘이 열심히 하면 아마 뭐 한 5 정도는 웬만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예. 6쯤 되니까 물이 이만큼 찬 것 같아. 이제 우리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네네. 계속 시설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모가 있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해서 한 40대 중반서부터는 이런 계획을 세웠죠. 우리가 서서히 가난해지는 거를 선택을 하자. 예. 우리가 한 4, 50까지 잘 살았다면 우리가 그 이후에 가난해지는 거는 뭐 그게 두려울 거 없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60대인 남편이나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하죠. 우리는 실패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계획이 그랬어. 근데 이게 완경사가 될 때는 너희들도 안정감을 느끼고 우리도 안정감을 느끼는데 이게 급경사가 될 경우에는 우리 모두 너무 충격이 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완경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자. 그러니까 네, 최대한도로 아껴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들끼리 굉장히 아래로 내려가는 거를 걱정을 하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아프게 됐잖아. 갑자기 급하게 아프게 됐는데 그러면서 뇌출혈? 애들이 철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겠어. 전부 어떻게든 부모님한테 더 이상 이렇게 신세를 안 주려고 무척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 안 끼치려고.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예, 예. 어려운 소리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편안함을 주죠. 지금 첫째 아드님은 출가를 했고 이 결혼해서 했죠? 예 독립을 자녀가 했고? 둘이고요 사회복지사예요.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태권도하는 아드님은 결혼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수입이 있지요. 그렇죠. 체육관 관장인데 이제 생활을 따로 하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여섯째 아들이 굉장히 속을 썩이고 네. 그랬어요. 일곱째군요. 그 아이가 막 속을 썩여서 제가 막 속을 썩였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 엄마 그 아이를 데리고 속을 썩이느니 저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 예. 둘째가 일곱째 아들을 데리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굉장히 나이가 일곱째예요? 좋아졌어요. 예. 고딩 그러니까 지금 친구? 이제 컸죠. 현재는 몇 살이에요, 그 친구가? 현재는 19살? 19살이죠.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생활전선에 나가서 제 몫을 할 텐데요. 뭐. 네. 조금 더 있어야 되긴 하지만 예. 그래도 그때까지만이죠, 뭐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부담은 줄어들었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독립할 때는 네. 배움도 그렇지만 뭐 보금자리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기반을 닦아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늘 가졌었거든요. 근데 자녀가 많아지고 보니까 이제 그거 자체가 자녀들도 기대하지 않고 우리들도 그런 부담에서는 벗어난 거죠. 네네. 아, 어쩔 수가 없구나. 맞아요. 먹고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시설에 있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이건 홈이잖아요, 홈. 예. 그죠? 굉장히 늦게 온 애가 하나가 있어요. 중3 때. 예. 그 장애가 있는 애인데 그 아이가 왔을 때 그 보육원 원장이랑 와서 막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렇게 애들이 많으면 시설만도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와 지금 그룹홈도 7명인데 이렇게 많아서 이게 과연 효과적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늦게 온 애가 이거 그래요. 예. 아, 시설이나 여기나 거기가 거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예요. 가요. 거기보다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그래요. 그래서 그 다른 게 뭔가 싶어서 좀 끝에 봤더니 얘가 말하면 여기서 있으면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네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꼭 강조하는 건 시설하고 다른 점은 우리 집엔 태소가 없다는 거죠. 태소가. 시설은 반드시 태소가 있잖아요. 그치. 18살, 만 18살이 되면 나가야 되고 그게 아니어도 네. 부모라는 끈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태소가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맞아요. 이제 끈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 저 크리스찬 중에서 아는 네. 분도 계시겠지만 특히 이 신앙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입양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도 네. 결단을 못 내리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집사님처럼 누군가가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부정적인 일은 일어날 수 있지요, 물론. 그렇죠.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예. 지금 학교방 청소년이 수십만 명이고요. 네네. 우리 둘째 아들이 막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닐 때 겉봐. 입양하니까 저러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이 져서 다니는 아이들 보고. 네네. 근데 6명이 물이 졌는데 입양하던 우리 아들 하나예요. 그럼 나머지는 그 이유로는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멀쩡하게 다 돌아오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해도 네. 그러니까 애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입양하기 때문에 잘못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걸 버려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 다 문제하였어요. 부모가 모를 뿐이었던 거죠. 그럼요. 예. 예. 알게 모르게. 그래서 입양을 한다라는 거는 잘 키우겠다라는 그런 부담은 벗어놓고요. 네. 함께한다. 함께 같이 사는 예, 거. 제가 키운다고 할 땐 참 힘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내가 옆에서 가까이에서 이제 본다, 관찰한다 네네. 이렇게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예. 그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키우셨나 하니까 집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키우신다.
하면 예. 이제 그 입양으로 망설이는 분들에게 해결 방법을 주신 것 같아요. 그분 입양하시려는 분 하신 분들이 제일 후회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한 살에서 젊을 때 할 걸. 아. 다들 연세가 드셔가지고 늙은 부모인 게 가장 미안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네. 입양을 할까? 그러면은 잉태됐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때부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입양을 네네.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 입양해서 10명, 9명의 자녀와 집사님의 아들까지 해서 10명의 자녀를 키우는 거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눈물이 흐르는 날도 제법 많았을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식 키우는 게 그렇죠. 제일 저희 남편이랑 축복이군요. 천장을 보면서 예. 진짜 이렇게 옆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네네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순간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죠? 돌이킬 예, 수도 예. 없고. 그렇습니다. 예. 그 10명의 자녀가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면 수십 명, 수백 명, 그죠? 우리 딸이 그래요. 네. 이 명절 때 우리는 그냥 보통 때 주말에 모여도 15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 북적북적 하니까 아이들이래요. 야, 우리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 우리 20명이 되겠지? 한 명을 낳는다. 그럼 30명이 되겠지? 2명을 낳는다. 그럼 40명이 되겠지? 네네. 그럼 우리 얼마나 북적거리고 그럼요. 명절 때 즐거울까? 막 이런 예. 상상을 하면서 기대하죠. 옛날 아주 오래전에 만나서 인터뷰한 분 중에 자녀 손들이 90명인 예. 계셔서 음식점에도 못 가고 예. 그 저 창덕궁에서 만난대요. 명절 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런 날이 오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말로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우리 한 집사님의 표정과 그분의 그 모습을 보셨죠?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혹시 입양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집사님 말씀처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젊을 때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참 저도 마음 많이 갈등 중에? 쓰였었는데 모르겠어요. 그 친구 신혜라 씨 때문에 그러죠? 네, 에라가 자꾸 압박도 주고. 네네. 아니 저도 또 마음은 있지만 쉽지 않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네, 하여튼 예.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 마음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아이들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